수열의 극한인데 일단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이랑 거의 비슷하긴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극한이니까. 근데 그 교재 맨 앞에 왼쪽에다 적으면 돼.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적어놨듯이 바로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향성이 뭔 얘기냐면 x가 a로 향해 다가가잖아? 그지? 이건 함수의 극한이지? 그지?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은 항상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동시에 수렴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온다는 측면에서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에서 다가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양방향을 모두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누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지? 근데 무한대 자체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2배 무한대, 더 큰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작아지면서 다가오는 그런 극한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커질 때에는 항상 작은 데에서 엄청 큰 무한대로 커져나가는, 이를테면 방향으로 따지면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밖에 없는 거라고. 그지? 근데 물론 이렇게 되긴 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그죠? 이것도 좌극한만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함수의 극한은 모두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엄청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마이너스 2배 무한대에서 더 작은 무한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야. 그지? 큰 데에서 작아지는 거, 우극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누구만큼은, 수열의 극한만큼은 누구밖에 없어? 무한대로 커져나가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측면이 차이 나는 거냐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2개만 들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파이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in n파이 이게 있어. 그지? 자, 진현아 이것 좀 봐줘.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거는 둘 다 발산이야?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그죠?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이 sin 파이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지? 그러면은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돼가지고 꿀렁꿀렁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정의역이 다른 거예요. 정의역. 아무 말이 없으면 x는 뭐야? 수의 범위가 실수야, 실수. 실수니까 sin x파이가 이게 0, 1, 2, 3, 4 갈 때 여기 있는 모든 실수값을 다 아우두면서 꿀렁꿀렁 하면서 꿀렁꿀렁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을 향해가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해.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진동이란 말이야, 진동.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동. 발산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뭐야? 자연수지, 자연수.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모든 애를 다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sin 1부터 집어넣으면 sin 1파이, sin 2파이, sin 3파이, 그러니까 sin 1파이, sin 2파이, sin 3파이, sin 4파이 이런 애들만 어떻게 하는 거야? 정수인 점만 콩콩콩콩 정수파이만 찍고 지나가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sin 1파이도 얼마야? 0이지. sin 2파이도 얼마야? 0이지. sin 3파이도 얼마야? 0이지. 0, 0, 0, 0, 0, 0 계속해서 0만 찍고 나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0이야.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치?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정의역이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기본 정의역이 뭐인 거야? 실수라고 생각해야 돼. 맞지? 근데 수열의 극한은 똑같이 n이라고 적어도 바로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어? 자연수만 훑고 지나가는 거지. 수열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엄청난 차이점이니까 이런 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나머지 측면에 대해서는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뭐 수렴하는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 이거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간단하게 정리만 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런 걸 갖다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뭐 리미트 x가 a로 향해 때 fx 요걸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수렴하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어? 발산하는 게 있어. 발산하는 거. 일단 수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이 정도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그냥 뭐 수렴하는 거지 뭐. 그치? 수렴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는 수렴하는 수열 이런 거 이용할 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표에도 남아 있는데 2번이야.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야.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는데,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의 핵심이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이나 수렴하는 함수가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있어야 돼. 최소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수배도 가능하고. 근데 거기에서 나눌 때는 또 누구로 나누는 건 안 돼. 0으로 나누는 건 안 된다 적혀 있죠? 그죠? 그런 건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한에서 대소관계 나와 있는 거 있거든? 그럼 박스 안에 3번이야. 박스 안에 3번. 그럼 극한의 대소관계는 표현만 바꾸면 이거 수투에서 뭐랑 똑같은 거야? 샌드위치 정리가 되는 거야. 극한의 대소관계. 극한에서 대소관계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뭐 이용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 좀 집대성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3이라면 여기까지는 좀 갑시다. 뭐 이 1, 2, 3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극한 이런 거에 일반적인 아이들인데,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아이가. 그게 바로 뭐야? 0으로 수렴하는 애야. 0으로 수렴하는 애. 이 수렴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애가 누구야? 바로 0이야. 0. 그치? 왜 0으로 수렴하는 건 조심해야 되냐면, 극한값의 기본 성질 보면 알겠지만 수렴하는 게 2개 있어야 얘네들을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치? 0으로 수렴하는 거는 꼭 수렴하는 극한이 2개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는 극한값이야. 수렴하는 수열이 2개보다 작아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극한값이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있어요. 그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무한대분의 진동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그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분의 진동 이런 애들은 수렴하는 건 한 개도 없는데 0으로 가는 극한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꼭 필기를 해둡시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발산에도 2가지 정도가 있죠. 발산에는 이제 뿔마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 있고, 그게 아니면 진동 발산이 있는데, 진동은 대표적인 예를 몇 개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죠. 대표적인 거 마이너스 1의 n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인 2분의 n파이 또는 코사인 2분의 n파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인 코사인. 대표적인 진동 수열 이런 건 암기를 해두셔야 되죠. 근데 진동은 언제 활용하냐? 언제 활용하라고 그랬어? 진동은 항상 참거짓의 발레로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거짓의 발레로만 활용한다. 자, 게다가 고3이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슬금슬금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잘 생각해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수능 평가 모의고사 같은 형태 또는 그와 관련된 EBS 수능 특강 그리고 고3은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EBS 수능 특강만 할 거야. 고3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까지는 진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하잖아. 그치? 거기에 서술형 문제는 거의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발산하는 거는 이제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이든 급수든 뭘 구하래. 뭘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무조건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정대랑 아이린이랑 사겨. 왜 사귀겠어? 서로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극한에서 뭘 구하래. 왜 구하라 그러겠어?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야. 수렴하니까. 그지?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크리스마스는 잘 보냈니? 민태가? 너 크리스마스 이후에 뭐 했어? 여자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느라고 학원에 나온 거지. 킁킁거리지 말고. 아무튼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돼요. 뭔 얘기냐면 그냥 이제부터는 수렴한다고 구라쳐. 발산하는 건 안 나와. 그럼 발산하는 걸 언제 사용해야 되냐? 진동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진동은 언제 쓸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 그치? 그때 발레로서만 진동을 떠올리는 거야. 이거 이외에는 무조건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구하라는 문제는 다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문제들을 어떤 스타일로 해결을 하는지 이제 하나둘씩 구경을 해봅시다. 일단 1번. 1번은 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그냥 꼴 정리를 해두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는 보니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지. 그치? 그래서 1번에다가는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함수극한이랑 똑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구해? 넘어가서 1번 문제 어떻게 구해? 뻔하지 뭐. 그러면 최고차항의 배수 비교하는 거야. 이것만 적어두고 문제는 슬쩍 보면은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일단 풀이부터 해볼게요.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이 an이래. 그치? 그럼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도민아 그러면은 요 근처에 있는 정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루트 안에서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그냥 n 플러스 1인데 이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지. 얘보단 이게 크죠? 누구보단 작아? 루트 안에서 n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이거보다 작을 것 같아. 왜냐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니까. 그럼 요놈의 정수 부분은 뭐야? n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수 부분 a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서 정수 부분 n 플러스 1을 빼면 된다? 괜찮지? 그치? 그런 다음에 구하라가 뭐냐면 리미트 an이야. 그냥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에서 뺀 형태지. 그럼 이거 구하려면은 무슨 화 해야 돼? 유리화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유리화. 유리화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꼴 정리만 합시다. 그러면 2번 왼쪽에 오른쪽에다가 이것만 적어둘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뭐 하면 돼?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유리화. 별게 없어요. 되게 쉽죠? 그죠? 졸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좀 참아봐요. 자, 3번
3번 봅시다. 3번. 3번에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마이너스 2에 2배 an 플러스 1 이게 있는데 이게 3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가 뭐냐면 리미트 a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하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고3 스타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일단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문제를 풀 때 이게 되잖아? 이걸 구하라고 할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원래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모른 채로 시작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생각해봐. 보기를 봐봐.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보기가 1, 2, 3, 4, 5번이 있지. 그치? 그럼 여기에 발산이 보기인 거 있어 없어? 발산이 보기인 게 없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구라를 치고 시작해도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고3처럼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를 선점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부터 써둡시다. 알파라고 두는 거야. 알파. 그리고 얘는 수렴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수렴하지 않으면 구하라고 안 할 거야. 아이린이랑 정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사귈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혼자만 사랑하니까 안 사귀고 있는 중인 거죠.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유를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왜 수렴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갔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없는 거니까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이 돼야 되겠지.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고 쳐봐. 그래도 극한값이 2분의 3이 됐었어야 되겠네. 그거 아니잖아. 아니니까 뿔만 무한대는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AN을 만약에 진동이라고 치자. 그럼 진동이야. 그러면은 이럴 때랑 저럴 때에 따라서 값을 두 개를 갖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갖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값만 가죠? 하나의 값만 가죠. 그러니까 또 진동은 아니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산이 아니란 소리지? 그럼 뭐밖에 없어? 수렴밖에 없다. 원래 엄밀하게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어찌됐건 3번에다가는 이 문제의 제목에 이렇게 좀 적어놔줘. 일단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식은 너무 간단해요.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했어. 이거 수렴하는 거 이미 거의 알고 있는 거야. 거의. 그래서 알파라고 때려봤고 그럼 얘는 사실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3알파 마이너스 2 나누기 2알파 플러스 1 이게 이제 3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치? 그게 3이 나온 거야 결과는. 자, 넘기고 넘겨볼게. 6알파에 3알파 빼니까 이쪽 3알파 이꼴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넘어가 3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 그죠? 되게 쉽지? 그 다음에 4번. 4번은 문제가 좋거든? 선생님이 여기에 문제를 실을 때, 교재에 문제를 실을 때 쉽다고 실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개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실으니까 생각을 잘 해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에 an 요놈이 4로 수렴한대. 그런 다음에 뭐 구하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 갔어요? 2n 플러스 5에 an 이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풀 때도 그냥 풀면 안 돼. 항상 개념 충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풀면 안 돼요. 좋은 문제예요. 생각을 해봐. 일단 단순히 그냥 아주 쉽게는 문제가 안 풀려. 왜냐면 문제 알려준 거에서 극한값을 한 개밖에 안 알려줬어. 그치? 얘 가지고 뭐 이상한 애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밖에 모르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
요것만 봐봐. n 플러스 3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 플러스 3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에다가 어떤 애를 곱했는데 얘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수렴했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있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0밖에는 없어. 왜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였으면 수렴할 리가 없지. 무한대 곱하기 3 숫자 같은 거면 3배 무한대니까 수렴할 리가 없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도 안 되고요. 무한대 곱하기 진동도 안 돼요. 그죠? 얘가 적어도 수렴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가지려면 무슨 꼴밖에 없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0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꼴 정리를 좀 먼저 해줘야 돼요. 0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 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에요. 이 4번 문제 일단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만 놓고 보면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순간 수렴하는 극한을 몇 개 만들었냐면 2개 만들었어요. 2개.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짬뽕을 할 수가 있지. 열리. 근데 NaN이랑 3배 AN이니까 요거를 3배를 해가지고 뺄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결과물로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 있지. NaN. 이것도 어디로 가야 돼? 이거는 4에서 여기 3배를 빼는 거니까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구하라로 가는 거야. 구하라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못 구하니까 전개를 합시다. 전개를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 NaN 플러스 5배 AN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NaN은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AN은 0으로 수렴하는 게 확실한 거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듣고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5번까지 일단 합시다. 5번에다가 별표를 치고요. 이 문제 제목입니다. 이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정말 엄밀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이게 많이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AN은 무한대로 가는데 AN-B는 1로 간대. 그지? 그때 뭔가 구하라고 합니다. 뭘 구하래? 근데 생각해봐. 지금 가정에 알려준 거를 보면은 수렴하는 극한이 몇 개 있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내가 항상 누굴로 수렴하는 건 조심하라 그랬지? 0으로 수렴하는 건 조심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여기에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관계식이 나오면 구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거는 공짜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쓰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 놈을 AN으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준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서 1-AN분의 BN이에요. 그죠?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공짜로만 만들 수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건 1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이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원래 또 1은 1이었으니까 1을 요걸로 나눠요. 그죠?
1을 얘로 나눠. 그지? 그러면 역수가 되겠지? 역수가 되더라도 걔는 어디로 수렴하겠어? 이것도 1로 수렴할 거야. 그죠? 여기까지는 필연이에요.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는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이가 갈려. 첫 번째 풀이 solve 1. 첫 번째 풀이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구하라가 뭐냐면 bn분의 an제곱 마이너스 an분의 bn제곱이야. 이거 한번 풀어볼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나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하나 떨궈 놓고 bn분의 an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bn 하나 떨궈 놓고 an분의 bn. 이거 맞지? 그치? 근데 얘가 어디로 가?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 이거 어디로 가? 1. 얘는 어디로 가?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이거만 남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an 마이너스 bn이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얘는 마지막 결과물이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이게 왜 이상해? 이거 이상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풀고 틀려.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잘못된 풀이야. 풀이 1. 잘못된 풀이야.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되냐면 이게 1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것도 1로 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요 놈이 an-bn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잘 생각해봐. 수렴하는 게 몇 개여야지 되는 거야? 2개여야 짬뽕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애들이 다 수렴해야지 짬뽕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이것만 1로 가는 거지. 거기에 옆에 붙은 애 있잖아. 이거 어디로 가는 애야? 무한대야, 무한대. 그지? 하물며 bn도 무한대긴 하거든요. 이게 1이지만 1 곱하기 무한대를 그냥 bn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극한은 중간 정산을 하면 돼, 안 돼? 중간 정산을 하면 안 돼. 무조건 원터치로 단 한 방에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번 풀이는 틀렸어요. 그래서 2번 풀이로 가셔야 됩니다. 솔브 2로 갈게요. 저기 있는 준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통분합시다. 통분하는 건 항등식이니까 무방이에요. an, bn분의 an의 3승 마이너스 bn의 3승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파트를 끄집어내 곱하기 an bn분의 남는 애가 an의 제곱 플러스 an bn 한 개씩 곱하고 플러스 bn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지? 아직 계산 안 합니다. 아직 극한 집어넣지 말고요. 요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an-bn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보는 거야. 분수를. 그럼 요렇게 하면은 약분돼서 어떻게 돼? bn분의 an이 되죠.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1이 돼.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an분의 bn 이렇게 된다? 맞지? 요렇게 변형을 했더니 이 an-bn 이거 수렴이야 말산이야? 수렴. 이거는 수렴. 이것도 1이니까 수렴. 이것도 수렴.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들로만 표현이 가능하지. 항등식으로.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1 곱하기 가로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그래서 답이 3이다. 이렇게 푸는 건 맞아 틀려? 이게 올바른 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버리면 극한의 대소관계 있거든? 그 극한의 대소관계는 무슨 위치 정의를 사용하면 돼? 샌드위치 정의 사용하시면 되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을 막론하고 극한에서 부등식이 출현해져 있다. 그럼 무조건 뭘로 가라 그랬어? 샌드위치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너무 졸려하니까 6번까지 해결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a 무한대로 할 때 2의 n승의 극한이야. 그럼 이거 뭐냐면은 2의 n승이 등비수열이잖아. 그지? 2를 곱하는데 몇 번 곱하냐면 무한히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 되겠어. 무한대.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2의 n승이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해나가는 거야. 그치? 그럼 수렴하겠어? 안 하겠죠? 근데 부호도 계속 바뀌지. 무한대로 커지면서. 얘는 일단 발산이에요. 뭐 뿔마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1의 n승이야. 1의 n승.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건 그냥 1이겠지? 설마? 그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동이지, 진동. 그지? 진동. 이건 진동할 거야. 수렴하지 않겠죠? 그런데 리미트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3분의 1 같은 게 있어. 이거의 n승이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수렴하겠지. 0으로 수렴할 거야. 근데 이것 좀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부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뿔마 부호가 바뀌긴 하거든? 그지? 근데 그래도 분모가 엄청 크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수렴하겠어? 이것도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자, 이거 감각적인 건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죠? 없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기는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요거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그럼 맨 위에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수렴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뿔마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할 거다 이렇게 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공비 r이 만약에 1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수렴을 하고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 r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런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진동하겠지 뭐. 그치? 이거 수렴 안 하고 진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애거든, 공비가. 그지? 그런 애들은 누적해서 계속 곱해나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발산하는지 이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에 따른 결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이제 모아보면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수렴 조건.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한 가지만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적어주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공비의 범위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 이거 돼야 안 돼?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누구는 들어가? 1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은 되는 거야. 이거 외워줘야 돼. 그리고 책에는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이것도 기억해야 돼. 초항이 0인 거. 초항이 0이면은 공비가 얼마이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셔야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가 있는데 얼른 후딱 풀게요. 7번이에요. 7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 갔어?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의 n승 그 다음에 4의 n 플러스 2승이야. 이걸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일단 2랑 4 중에 4가 훨씬 크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걸 곱해줘요. 4의 n승분의 1, 4의 n승분의 1. 공비 중에 제일 큰 놈으로 나눠줘. 분모 분자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4의 제곱만 남겠죠. 그 다음에 얘는 2 하나를 떨구고 4분의 2라는 놈에 n승 남을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보면은 공비가 이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거는 나중에 무한히 곱하면 어디로 가겠어? 0이 되겠지. 0. 그지? 그러니까 요 놈들만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정석대로 풀기 싫은 사람들 아니면 조금 많이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차수 비교하듯이 가는 거야. 개수 비교하듯이. 생각해봐. 2의 n승도 무한대로 가고 4의 n승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누가 더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무한대로 바뀌어? 그거는 2보다는 4가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4의 n승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듯이 여기 붙은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붙은 4의 제곱 16 이것만 비교해서 요 놈이 답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한번 봅시다. 왼쪽 거만 볼게요. fx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변수부터 잘 봐야 돼. 변수. 근데 x의 n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것부터 먼저 적어놔. 변수주 fx니까 누구에 관한 함수야? 당연히 x에 관한 함수죠. 그죠? 근데 리미트가 달려있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이거는 누구에 관한 극한이야? n에 관한 극한이야.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는 n이지만 함수의 변수는 x라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어떤 놈의 n승꼴이 포함되어 있네.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공비가 범위가 안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쭉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걸로. 그지? 공비에 해당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얘네들 어디로 가? 다 0으로 가지. 그지? 그때 이때 fx는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죠. 1분의 2니까. 그 다음에 x가 1이야. 그럼 공비가 1이니까 얘네들 1로 갈 거야. 1 더하기 1분의 이렇게 되죠. f1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 값을 두 개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커. 이때는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거 무시를 하고 얘네들의 개수 비교하듯이 여기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fx는 뭐가 돼요? x 이렇게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면 식은 하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갈려버리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보면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니까 1보다 양쪽 끄트머리야. 그럼 y는 x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돼가지고 y는 x 이렇게 돼서 y는 x. 그 다음에 딱 1일 때는 얼마야?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얼마야? 2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빵꾸 뽕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하고 2분의 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가 막 갈렸는데 이게 그냥 우리 F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F는 이렇게 주어주고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데 근데 2차 함수래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 놓고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냐면 y 이꼴 fx랑 gx랑 곱한 함수래. 곱한 함수가 항상 연속이래. 그지? 그럼 gx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생각해봐. fx가 어디랑 어디에서 끊겼어? 1하고 마이너스 1이지 뭐. 그지? 근데 gx는 2차 함수야. 그죠?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지. 근데 얘네들이 곱해서 항상 연속이 됐대. 그러면 gx가 최고차항 개수 1인데 어디서 인수를 가져야 되겠어? 후시빈이 후시빈. 이게 바로 그 후시빈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인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gx는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자석으로. 이거 보여 안 보여? 이 정도는 보이지? 그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바로 오른쪽에 fx 있지? 그지? 저 함수. 저거 경우 나눠서 쓰고 그림까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점화식의 극한인데 여기는 정말 할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잘해야 돼. 알았지? 일단 점화식을 가지고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는 일반항 자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1은 1조라고 치자. 1조라고 칠게. 그런데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하라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요걸 구할 거니까 일반항을 직접 구해볼 겁니다. 일반항 직접 구해볼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일반항 구하는 건지 했죠? 하기도 했어.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그냥 an 자리에다가 알파를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 고3 수업할 때 했었지. 그래서 an 자리에 알파를 꼭 눌러 집어넣으세요. 그럼 알파 이꼴 2분의 1 알파 플러스 3이야. 넘기고 넘기면 알파 값이 얼마야? 6 이렇게 됩니다. 6.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얘가 식정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꼴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점화식에 2분의 1이 없었다? 그럼 등차 수열이지. 그치? 근데 여기 3이 없었어. 그럼 등비 수열이죠. 둘 다 있으면 등차도 등비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an의 규칙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전개해서 넘어가봐. 그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an의 규칙이 이상한데 이걸 하나를 보면 n번째 세모에서 그 다음 번째 세모로 넘어갈 때 2분의 1 숫자만 곱하고 끝나. 그지? 그래서 an의 규칙이 이상하지만 세모는 무슨 수열이야? 세모는 등비 수열이 되죠. 세모는 등비 수열. 그래서
an-6을 구할 수 있어요. 이놈은 a1이 아니라 a1-6이 이 수열의 구조지. 거기에다가 2분의 1의 n-s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n이 어떻게 되냐면 6만 넘어가면 6 더하기 a1-6 2분의 1의 n-s 이렇게 됩니다. 그지? 자연스럽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바로 구하자 그냥. 리미트 an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되지. 근데 이 놈이 어디로 가려고? 2분의 1의 n-s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이게 1조여도 다 삭제야. 그치? 극한값이 얼마야? 6이라고 6. 그치? 그러면은 답이 6인 거네. 근데 이거 6 언제 구했어? 아까 알파 처리할 때 이게 6이 되지 않았나요? 이게 그대로 뭐가 돼? 극한값이 됩니다. 안 신기해? 신기해야 되는데. 일단 받아들이세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해줄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에서의 극한입니다. 그래프의 두 번째 거죠. 표현을 좀 달리 써줄 거야. 자, fx가 뭐냐면 2분의 1 x 플러스 3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놓고 fn 플러스 1승 있지. 요거를 f의 n승 합성 f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게 지수가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지만 여러 번 합성한다는 뜻이지. 이게 여러 번 합성한다는 뜻. 그치? 그랬을 때 뭘 구해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 n번 합성한 뭐 a1 그치? 이거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정의역이고 fx가 치역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의역에 x가 들어가. 그걸 반을 가르고 3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 나온 놈을 두 번 합성할 때는 다시 정의역에 집어넣어. 그래서 반 가르고 3 더하면 그 다음 놈이 튀어나와요. 맞죠? 근데 이 수열도 사실은 그런 관계지. 점화식이 n번째 놈을 반 가르고 3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와. 그 나온 놈을 다시 박아버리면 반 가르고 3 더해서 또 그 다음 놈이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밀어내는 관계인 거거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극한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얘가 fx야. fx 2분의 1 x 플러스 3. 근데 여기에다가 오버랩해서 누구를 하나 더 그려보냐면 이렇게 해서 y는 x를 한번 더 그려보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a1은 아까 1주여도 상관이 없었잖아. 아무거나 그냥 a1을 잡아볼게. 만약에 이런 데다 그냥 a1을 잡는다고 쳐봐. 그럼 걔를 대응을 시키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a2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걔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x축 정의역으로 당겨 써야 돼. 그래서 y는 x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 a2 이렇게 적으면 한 번 더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야? a3지. 근데 그 a3 나온 결과물을 한 번 더 집어넣으려고 y는 x에 매칭을 시켜요. 그럼 여기가 a3가 되고 그치? 또 집어넣어. 그럼 뭐 나와? a4. 또 집어넣어. a5, a6, a7. 점점 집어넣어. 그죠? 자, 그럼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요 놈은 사실 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지? 그러면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 그놈이 여기 y는 x하고 교점이 있지. 그지? 교점이 됐어. 교점이 되는 거래. 맞았어? 틀렸어? 아니, 교점이 돼? 안 돼? 아니, 교점이랑 딱 맞나 안 맞나? 절대 안 맞나요. 확대를 해봐요. 계속해서 들어가기만 한다고. 그래서 교점에 도달하진 않는데 계속해서 이 교점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 있잖아? 요 교점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라고 하면 그치? 이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를 구하려면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집어넣은 교점이야. 그러니까 알파 이꼴 2분의 1 알파 플러스 3 알파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6인데 이거 쓰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 있었어? 저기 있었네. 그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정리할게. 그러면 그래프하고의 극한을 알아보려면 이거는 풀이법이 뭐가 되는 거야? fx랑 fx의 역함수 있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에서 항상 어디에서 생겨? y는 x에 생기지? 그지?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래프하고의 극한은 그냥 누구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게임이 끝나버려.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게임이 끝나버린다. 이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일단 좀 쓸 게 있어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요 표현부터 좀 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 앞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슬쩍 넘겨서 살펴보시면 구하라고 할 때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안 알려줘요. 발산하는 수열인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수열이 있는데 뭐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처음부터 수렴하는 수열이 있는데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지? 그렇게 나올 때는 해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야? 이때는 일단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먼저 알려줄 때가 있어.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안 알려줘도 이제는 고3이니까 수렴한다고 구라치고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문제 자체에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먼저 선제시해 줄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잡고 푸는 거야. 잡고 푼다. 뭘 잡고 푸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고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주 최강으로 중요한 이 참고진 문제가 여기서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먼저 적고 갈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알파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있죠. 그죠? 이것도 알파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밑에가 이거 돼? 안 돼? 무한대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미 계속해서 퍼져나갔을 때 수열이 알파에 가까워졌어. 그 바로 뒤에 놈이 뭐냐 이거야. 근데 이 바로 뒤에 놈 앞에 놈 이랄 게 없는 게 계속해서 무한대는 커져나가고 있는 중이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반드시 알파로 수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역은 성립할까요? 역? 역도 성립해요. 아니, 무한대는 계속 커져나가는 중인 거야. 계속 커져나가는 와중에 이미 알파에 굉장히 가까워졌어. 그럼 그 바로 전놈은? 바로 전놈이랄 것도 없지 뭐. 그지? 알파가 된 겁니다. 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했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 요것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랬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한 배 무한대, 두 배 무한대 이런 거 있어? 그냥 엄청 큰 거야. 그치?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했으면 2n이 무한대로 갈 때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역은 어떻습니까? 역은 성립할까요? 동아야, 역 어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느껴지나요? 모르겠다고? 항상 거짓에 발레를 찾을 때에는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어? 진동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거 생각해봐. 그지? 그래서 오른쪽이 먼저 성립하는 거는 짝수 번째 항만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도 짝수승이면 계속 1이잖아. 그지?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한다 그래서 모든 수열에 모든 항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려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야? 바로 진동 때문이에요. 진동.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먼저 박스를 쳐놓고 갑시다. 박스를 쳐놓고 가요. 그러면 요 스토리에 대한 거는 뭐냐면 점화식은 똑같아. am 플러스 1이 2분의 1 am 플러스 3이래. 근데 구하라도 똑같아요. 리미트 an이 뭐겠냐 이거는. 그지? 원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지만 그지? 수렴한다고 구라를 치자고. 그냥 알파로 잡아. 수렴도 안 하는데 구하라고 하겠어.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야. 이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하냐면 양변의 리미트 무한대를 조져버리세요. 조져버려. 그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좌변은 어디로 가? an이 알파로 가면 an 플러스 1도 바로 뒤에 놈인데 계속 커져나가는 중이니까 바로 앞뒤에 놈이 어딨어? 그냥 알파죠. 알파 이꼴. 이거는 우변은 2분의 1 알파 플러스 3이겠죠. 넘기면 알파가 얼마? 6. 결과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이 문제는 같지만 그치? 선생님이 설명한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세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출제된다. 알았죠? 다양하게 출제돼요. 더불어 보기 적을 건 다 적었으니까 이제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빈 공간에 심화 하나만 해봅시다. 심화. 자, 히트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칠게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문제 제시가 먼저 될 수도 있지만 제시 안 되어 있어도 구하라면 일단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만약에 양수 수열이 있었어. 얘는 양수만 나열된 양수만 구성된 수열이야. 근데 걔가 수렴했대. 그러면 양수의 수렴값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민태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네가 다 해. 거짓입니다. 발레 들어줄게요. A에는 n분의 1이 있어요. n분의 1이 다 양수지. 근데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0. 두 번째 음수만 나열된 음수 수열이 있어요. 그죠? 얘는 음수 수렴을 했다면 음수를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태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틀렸어? 0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an을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발레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그치? 자, 세 번째 유리수만 나열된 유리수 수열이 있습니다. 걔가 수렴했대. 그러면은 유리수를 수렴한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 민태가 틀렸어? 이 앞에 두 개 다 틀렸는데? 맞아요. 틀렸어요. 네 번째 무리수만 나열된 무리수 수열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수렴했다면 무리수로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벌써 유무리수하고 유리수는 자연수정수랑 스케일이 같은데 무리수는 벌써 실수랑 스케일이 같아요. 그죠?
민태가 이거 참여야 거짓이야? 참? 거짓이에요. 틀렸어요. 정수만 나열된 정수 수열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수렴했는데 수렴하면 정수의 수렴값을 가진대요. 민태야, 이거 참이야? 이제는 참이 나올 때가 됐죠? 요거만 참이에요. 이거는 왜 참이야? 정수랑 정수 사이에 간격이 좀 너무 넓어요. 그죠? 자, 예제 두 문제를 적어줄 테니까 5분을 줄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제 1번. 초항은 파이래요. an 플러스 1은 근데 점화식이 주어져 있어요. a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때 리미트 an 이거 찾아보는 거고요. 예제 2 a1은 5가 있어요. 근데 an 플러스 1은 an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하라는 여전히 같아요. 리미트 an을 구하세요. 시작. 설마 수렴도 안 하는데 구하라고 했겠니? 알파라고 잡아.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여기처럼 양변에다 리미트를 까세요. 이렇게. 그럼 봐봐. 그냥 이거 어디로 가?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가겠어? 여기 있잖아. 알파로 가겠지. 그러니까 알파 이꼴 루트 알파 플러스 2야. 양변 제곱하면 알파 제곱 넘어와서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 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랑 2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될 텐데 뭐가 답이겠어? 당연히 2가 답이겠죠. 아니 생각해봐. 이거 봐봐. 양수지. 양수에서 2 더해서 루트 씌우지. 그럼 양수 나오지. 나온 양수 가지고 다시 2 더해서 루트 씌우면 양수지. 양수 수열이 양수를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0 때문에 막히는 거지. 설마 음수가 나오겠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제끼는 거야. 2가 답이죠. 근데 이게 2가 답인데 벌써 신기해야 돼. 왜 신기하냐면 이거 봐봐. 초항이 파이지. 그럼 무리수야. 무리수에서 2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 그럼 또 이상한 무리수 나오겠지. 나온 무리수 가지고 2 더한 다음에 또 루트 씌워. 그럼 또 무리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수열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무리수만 나열된 수야. 그러면은 유리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무리수만 나열된단 말이야. 맞아? 유리수는 절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얘가 향해 가는 값은 무리수로만 나열되어 있지만 점점 어느 수에 가까워져? 유리수에 가까워져. 그죠?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쫄지 말고 뭐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뭐. 그치? 과감하게 양면에 리미트를 깠다고 칩시다. 그죠?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겠어? 알파. 이쪽은 알파분의 1 플러스 1이야. 양변에 알파 곱해서 또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꼴 빵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니까 분해 공식 집어넣자. 그럼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랑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야. 에이, 근데 둘 중에 뭐가 답이야? 고민 없이 플러스가 답이죠. 이건 제껴야 돼요. 왜냐면 양수야, 초항이. 걔를 역수 취하고 1 더하면 양수지. 걔를 역수 취하고 또 1 더해도 양수지. 양수잖아, 그지? 양수 수열이 양수를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음수는 안 나오겠지, 설마. 그지? 또 이상한 거 있어, 이거. 이거 이상해, 이거. 이거 황금비거든? 루트를 벌써 끼고 있어. 황금비야. 그치? 무리수야. 근데 초항이 유리수야. 5. 걔를 역수 취하고 1 더하면 유리수야. 나온 유리수 다시 역수 취해서 1 더하면 또 유리수야. 얘는 계속해서 유리수밖에 나열을 안 할 거야. 무리수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치? 하지만
그 유리수들만 나열해서 그 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향해 가는 목표치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시마 2예요, 이번에는. 이건 이미 수능에 기출됐던 내용이거든요. 잘 봐봐요. 자, 어디 갔어? 시마 2 an 플러스 1 이꼴 pan 플러스 q 꼴 이거의 수렴 조건입니다. 이게 이미 수능에 기출된 거예요. 봐봐. 일반항 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수렴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이거 2분의 1 때문이야. 2분의 1. 이 2분의 1의 n-1승이 등비수열 극한 때문에 0으로 소멸된 거야. 그러면서 이게 6만 남은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야. 근데 이 2분의 1 공비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얘 때문인데 이 2분의 1은 어디에서 온 거야? 어느 별에서 왔어? 요거 때문이지. 요거 때문이에요. 맞아? 요게 수렴을 해야지만 수렴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점화식은 수렴이 언제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이랑 추가해서 하나를 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수능 문제 이미 이 그대로 점화식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저 P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였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나요? 그때 결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곧 수렴값이 뭐냐면 알파가 곧 수렴값입니다. 근데 그 알파는 뭐냐면 an에도 알파 눌러놓고 an 플러스 1에도 알파 눌러놓은 바로 그 값이에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다시 넘어오면 되겠지. 그럼 알파가 뭐야? 1-p분의 q가 되는 거야. 아, 극한값도 이미 1-p분의 q인 걸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맞는데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고 1은 들어가잖아. 알지? 1의 n승 때문에. 그래서 이 p값이 1일 때도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만약에 p값이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게 없는 거거든요. 없으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점화식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지. 등차 수열인데 만약에 q가 있다고 쳐봐. q가 만약에 3이면 공차가 3이잖아. 그럼 점점 커지겠네. 그럼 수렴 안 하겠지. 자, 얘가 1이면서도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q가 0일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 다시 정리하면 an이 그대로 an 플러스 1이 돼. 맞아? 그럼 이런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상수 수열이거든. 상수 수열. 그지? 그럼 이때는 이것도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리미트 무한대로 할 때 an은 그대로 a1이 곧 극한값이 돼요. 초항이 곧 극한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화식은 수렴하는 조건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수능에 이미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도형에서의 극한인데 이거는 할 얘기가 없죠. 도형에서 극한.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도형에서 어려운 극한이 있었거든.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일단 도형에 뭐만 쓰라고 그랬어? 도형의 성질만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면 바로 중등기하랑 그 다음에 고일 수압, 그 다음에 수압 1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만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는
맨 마지막에 붙여가지고 답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하게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반지름 n짜리 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y는 루트 n 긁어놨대요. 그 다음에 여기 an이라고 치고 여기 만나는 요놈의 x좌표를 bn이라고 친대. 그때 구하라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그래가지고 막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반지름이 무한히 커질 때 요거랑 요거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거는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그대로 리미트 생각하지 말고 도형의 성질만 이용해서 an, bn을 표현하는 거죠. 뭐. 그치? 자 그러면 an은 그냥 x좌표니까 x좌표 n, 0이겠지 뭐. 그치? 그래서 an은 그냥 n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n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 그럼 무슨 고라스를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가로 길이는 얼마야? bn이고 세로 길이는 얼마야? 루트 n이고 그 다음에 빗변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그냥 n이겠죠.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쓰면은 bn제곱은 n제곱에서 n을 넘어가서 빼면 되겠지. 그지? 그냥 bn은 뭐냐면 루트 안에서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거? 집어넣고 리미트 계산만 하면 돼. 이거는 쉬워요. 그죠? 고생했다.